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만세입니다. 지난주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이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당뇨 전 단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과일 스무디 마시고 현미밥 먹고 견과류도 챙겨 먹었는데요. 건강 유튜브 보면서 몸에 좋다는 건 다 했거든요. 근데 왜 제 혈당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혹시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 매일 과일을 드시고 계신가요? 현미밥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당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몸에 좋다고 믿었던 음식들이 사실은 혈당 폭탄이었다는 걸 알게 되실 테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잘못된 식습관으로 당뇨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먹는 방법과 양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을 하루에 5번 이상 먹은 그룹이 있었고요. 적당히 2~3번만 먹은 그룹이 있었습니다. 석 달 후 결과를 봤더니 놀랍게도 과일을 많이 먹은 그룹의 혈당 수치가 더 높았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과당 때문입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과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전환되기 쉽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과일 스무디 한 컵에는 과일이 몇 개나 들어갈까요? 사과 1개, 바나나 1개, 딸기 몇 알, 여기에 오렌지까지. 이렇게 만든 스무디 한 컵은 사실상 과일 4~5개를 한 번에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스무디로 만들면 섬유질이 파괴되면서 당 흡수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냥 과일을 씹어 먹을 때보다 혈당이 2배 가까이 빠르게 오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뭘 드셨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셨을 겁니다. 현미밥에 김치, 나물 반찬 몇 가지. 그리고 식후에 과일 한 접시. 건강한 식사 같죠? 그런데 문제는 양입니다. 현미밥 한 공기는 100g 정도인데요. 여기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약 70g입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 건지 감이 안 오시죠? 설탕으로 치면 스푼으로 15스푼 정도의 당분이에요. 현미밥이 몸에 좋다고 해서 한 공기 반이나 2공기를 드신다면요. 그건 설탕을 스푼으로 20스푼 넘게 먹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왜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혈당이 오르는지.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후에 드시는 과일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 1개에도 당분이 약 15g 들어있어요. 바나나는 20g 넘게 들어있고요. 결국 건강한 아침 식사 한 번에 설탕 25스푼 이상을 먹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이런 정보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하거든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강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퀴노아 같은 거 말이죠. 분명히 흰쌀밥보다는 낫습니다. 섬유질도 많고 영양소도 풍부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통곡물이라고 해서 혈당을 안 올리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흰쌀밥보다 천천히 올릴 뿐이에요. 실제로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현미밥 한 공기를 먹은 그룹과 흰쌀밥 한 공기를 먹은 그룹으로 나눴어요. 2시간 후 혈당을 재봤더니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고작 10% 차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현미밥이라고 해서 맘껏 먹어도 된다는 착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건강하다는 안심 때문에 양을 더 많이 먹게 되고요. 결국 혈당은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둘째, 견과류와 CRU입니다.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 씨 같은 것들이죠. 분명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견과류 한 줌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대략 20g 정도예요. 아몬드로 치면 15알 정도입니다. 문제는 견과류를 먹다 보면 한 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TV 보면서 일하면서 손이 가는 대로 먹다 보면 100g은 금방이거든요. 그럼 칼로리가 500칼로리를 넘어갑니다. 밥 한 공기 반 먹은 거랑 똑같아요. 더 심각한 건 가공된 견과류입니다. 허니버터, 아몬드, 카라멜라이즈드 호두 이런 거 말이죠. 여기엔 설탕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건강 간식이라고 생각하고 먹는데 사실은 사탕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셋째, 요거트와 유제품입니다. 그릭 요거트가 요즘 인기 많죠. 단백질도 많고 프로바이오틱스도 있고. 근데 마트에서 파는 요거트 성분표 한번 보셨어요? 플레인 요거트가 아닌 이상 대부분 설탕이 엄청 들어 있습니다. 작은 컵 하나에 설탕이 20g 넘게 들어있는 제품도 많아요. 과일이 들어간 요거트는 더 심각합니다. 생과일이 아니라 설탕에 절인 과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건강하게 먹겠다고 아침마다 요거트 먹는데 사실은 디저트를 먹고 있는 셈이죠. 넷째, 에너지바와 시리얼입니다. 운동할 때 먹는 단백질바, 아침에 먹는 그래놀라 같은 거요. 겉으로 보기엔 건강식품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충격적입니다. 대부분의 에너지바에는 현미 시럽이나 꿀이 듬뿍 들어가요. 자연 감미료라고 쓰여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죠. 하지만 우리 몸 입장에선 설탕이나 꿀이나 똑같습니다. 혈당을 확 올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리가 들어 있으니까 건강할 것 같지만요. 한 컵에 설탕이 10g 이상 들어있는 제품이 대부분이에요. 여기에 우유까지 부으면 당분이 더 추가되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다 안 좋다는 건데 굶고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이 방법만 알면 여러분은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고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혈당이 오르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에너지를 위해 당이 필요하니까요. 문제는 급격하게 오르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요. 이게 반복되면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끝은 당뇨예요. 그럼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엄청난 방법입니다. 밥을 먼저 먹지 마세요. 채소를 먼저 드세요.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순서로 먹고요. 탄수화물은 맨 마지막에 드시는 겁니다.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채소의 섬유질이 위장에서 그물망 역할을 하거든요. 나중에 들어오는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같은 메뉴를 먹어도 순서만 바꿨는데 혈당 상승폭이 30%나 줄었다는 연구가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두 번째 방법, 식사 전에 물 한 잔 마시세요. 아주 간단하죠? 식사 1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이 미리 부풀어 오르면서 포만감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고요. 또 물이 소화액을 희석시켜서 당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세 번째 방법, 식후에 움직이세요. 식사 후 15분만 가볍게 걸어도 혈당 관리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앉아서 소화시키면 당이 그대로 혈액으로 흡수되는데요. 움직이면 근육이 당을 바로 에너지로 쓰거든요. 혈당이 올라갈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식후 10분 걷기를 석 달 동안 실천한 사람들의 당화 혈색소가 평균 0.5% 낮아졌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10분이면 아파트 계단 오르내리기만 해도 충분해요. 네 번째 방법,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드세요.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이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하지만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먹으면 소화 속도가 느려져요. 예를 들어 빵을 드신다면 아보카도나 달걀과 함께 먹으세요. 과일을 드신다면 요거트나 견과류, 몇 알과 함께 드시고요. 이렇게만 해도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방법,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폭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췌장은 과부하가 걸리죠. 그러면 또 급격히 떨어지면서 배고픔을 느끼고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비슷한 시간에 드세요. 간식이 필요하다면 정해진 시간에만 드시고요. 이렇게 하면 몸이 리듬을 기억해서 인슐린 분비도 안정화됩니다. 여섯 번째 방법, 가공식품을 멀리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써 있어도 가공식품은 가공식품이에요. 통밀빵이라고 쓰여 있어도 첨가물이 들어 있고요. 무가당이라고 해도 인공 감미료가 들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장내 미생물을 망가뜨려서 결국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가능하면 원재료 그대로의 음식을 드세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채소, 삶은 고기, 생선 같은 거요. 조리 과정이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혈당을 올립니다. 아무리 식단 관리를 완벽하게 해도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혈당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명상이든 운동이든 취미 생활이든요. 본인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꼭 찾으세요. 여덟 번째 방법, 충분히 주무세요. 수면 부족도 혈당을 올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이 호르몬은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줄어들면 자꾸 당기고 과식하게 됩니다. 또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요.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오르게 되는 거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주무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아실 겁니다. 혈당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도요.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세요. 50대 남성분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년 동안 당뇨약을 먹었는데요. 식사 순서만 바꾸고 식후 산책을 시작했더니 석 달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였대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30대 여성분은 다이어트를 10년 넘게 해도 안 됐는데요. 혈당 관리를 시작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대요. 특별히 굶지도 않았는데 6개월 만에 10kg이 빠졌다고 하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혈당이 안정되면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되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니까 지방이 쌓이지 않고요. 에너지 대사가 좋아지니까 피로감도 줄어들고요. 염증이 줄어드니까 각종 질병 위험도 낮아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게 약이나 보조제 없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먹는 방식만 조금 바꾸면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평생 밥부터 먹었는데 채소부터 먹으려니 익숙하지 않죠. 식후에 바로 눕고 싶은데 걸으려니 귀찮고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럼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식후에 졸리던 게 사라지고요. 오후에 쏟아지던 피로감도 줄어들어요.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습관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채소부터 먹게 되고요. 식후 산책이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한 달 후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체중계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요. 피부도 좋아지고 컨디션도 좋아져요. 석 달 후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요. 혈당 수치가 확실히 개선되어 있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 하셨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이 영상 생각나실 겁니다. 아, 그때 그 영상 듣길 정말 잘했다고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알게 된 핵심 내용들입니다. 첫째,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과하면 독입니다. 특히 과일, 통곡물, 견과류 같은 건강식품도 양을 조절해야 해요. 둘째, 혈당은 급격히 오르는 게 문제입니다. 천천히 올리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셋째,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식사 순서, 식후 운동, 규칙적인 식사 시간 같은 것들이요. 넷째, 가공식품을 피하고 원재료 그대로 드세요. 단순할수록 건강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와 수면도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종합적인 생활 습관 관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당뇨는 이미 국민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6명 중 1명이 당뇨 환자예요.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요. 당뇨는 예방할 수 있고 초기엔 되돌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채소를 먼저 드세요. 그리고 식후에 10분만 걸어보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내일은 물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시고요. 모레는 가공식품 하나를 자연식품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바꿔가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80%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가끔 외식하고 싶으면 하시고요. 친구들이랑 치킨 먹고 싶으면 드세요. 대신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신경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가는 겁니다. 건강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니까요.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먹는 한 끼 한 끼가 내일의 건강을 결정해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부터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이 영상을 들어보세요. 분명 달라진 본인을 발견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세요.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혈당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혈당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건강만세 채널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